챕터 1 기본 자료구조 파트에서 핵심 유형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총 3개의 핵심적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고요. 해당 문제들은 각각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고 다소 여러분들에게 많은 구현과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잘 따라오신다면 기본 자료구조, 배열, 스택, 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스택 수열이란 이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현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문제 유형은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스택 관련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순히 구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한 원리만 잘 따르면 된다는 점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에도 속합니다. 지금 이 그리디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향후 그리디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니까요. 아무튼 이 문제가 그리디 유형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그냥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풀이 시간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2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즉 이제 스택 수열 같은 경우는 60분만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시간 동안에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본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것은 백준 온라인 젖지에서 해당 문제를 확인해 본 거고요. 1874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스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어떠한 이렇게 수의 나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것을 1부터 n까지의 수를 스택에 넣었다가 뽑아 늘어놓음으로써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택에 0,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넣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빼는 과정만으로 이러한 어떠한 임의의 수열을 만들 수 있는지를 현재 물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이 문제 또한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신 뒤에 본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순하게 구현만 해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스택의 원소를 삽입할 때는 특정한 수에 도달할 때까지 삽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는 데이터를 만났을 때 이 4를 출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부터 4까지 일단 스택에 넣어야지 이 4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4번 삽입을 해서 이 4가 스택의 최상위에 올라와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 4를 만들기 위해서는 4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뽑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3까지 같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뽑게 되면 4와 3이 이렇게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까지 다시 한번 또 증가를 시켜야겠죠. 현재 4까지 뽑았으니까요. 이제 이어서 5랑 6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 6을 이제 실제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까지 현재 이러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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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436을 출력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또 8까지 스택에다가 원소를 넣어줘야겠죠. 현재 이제 6까지 넣었으니까 이제 다음 7과 8을 넣기 위해서 플러스를 2번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8, 7, 5, 2, 1까지 그냥 다 뽑기만 하면 우리는 해당 수열을 이 스택의 연산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택에서 원소를 빼낼 때 내림차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스택의 8, 7, 5, 2, 1이 이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뽑으면 그냥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87251이었다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수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스택에는 1, 2, 5, 7, 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8, 7, 5, 2, 1 순서대로만 우리는 출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8, 7, 2, 5,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면은 연달아 빼낼 때 내림차순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8, 7, 5, 2, 1처럼 내림차순으로 원소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내림차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인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특정한 수열을 스택의 삽입과 이 빼기 연산만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한 줄에 하나씩 입력을 받고요. 그 데이터에 도달할 때까지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카운트가 차례대로 1부터 n까지 증가를 하면서 우리는 데이터를 스택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리절트에는 실제로 연산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출력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담기게 되겠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담기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삽입이 될 때마다 이 리절트에다가는 이 플러스가 담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뺄 때는 또 마이너스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1을 더해가면서 그 원소를 스택에다가 넣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4를 만들기 위해서 차례대로 1부터 4까지를 그냥 플러스만 했잖아요.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수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스택에 데이터를 넣기만 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원소를 뽑을 때는 그 스택의 최상위 원소가 데이터랑 같을 때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8을 지금 만났다고 하면은 이 8이 스택의 최상위권에 있을 때만 이제 이것을 뽑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걸 뽑은 다음에는 또 7을 만나게 되는데 이 7 또한 마찬가지로 스택에서 가장 위쪽에 있을 때만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림차순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스택에서 해당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이렇게 스택의 최상위 원소가 데이터랑 같은지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럴 때만 뽑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노를 출력해버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공적으로 전부 다 원소를 다 추출했다고 하면 이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원소들을 각각 이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가 뭐 4개 정도 담겨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담겨 있는 식으로 각각 리스트에 원소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가 다 이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스택 수열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프린터 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터 큐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그냥 단순히 구현하고 그리디하게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큐, 구현, 그리디 이렇게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이 문제 또한 간단하게 이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프린터 Q라는 문제는요, 여러 개의 문서가 있을 때 이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문서가 가장 앞에 있을 때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문서들 중에서 현재 문서보다 중요도가 높은 문서가 있다면 인수하지 않고 이 Q의 가장 뒤에 배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문서가 출력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Q에서 꺼내지겠죠. 인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요도 순서대로 문서를 출력하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문서가 실질적으로 몇 번째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또한 각자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제 해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 100개까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순하게 그냥 구현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앞쪽을 확인해서 이 앞쪽에 있는 문서가 가장 큰 중요도가 큰 문서가 아니라면 다시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구현만 해주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리스트에서 가장 큰 수가 앞에 올 때까지 이렇게 그냥 회전을 시킨 다음에 추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현재 설정한 그 문서, 그 M 문서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문서가 가장 앞에 있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수를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요도가 1, 2, 3, 4인 총 4개의 문서가 존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M으로 이렇게 2를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인덱스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번째 문서를 지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인덱스가 2, 즉 이렇게 세 번째 문서를 보겠고 우리가 지금 보려는 문서가 바로 이 3이라는 값을 가지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출력된 문서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렇게 큐에 값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알고리즘을 고안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큰 중요도를 가지는 문서가 앞에 올 때까지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1을 다시 뒤로 보내고요. 다시 또 이렇게 2가 또 뒤로 가겠죠. 또 3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가 가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도가 큰 문서인 4가 앞에 올 때까지 회전을 시켰죠. 그 다음 이제 이 4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즉 가장 큰 수가 앞에 올 때 비로소 원소를 뽑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제 뽑은 문서의 개수인 카운트가 1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지금은 가장 큰 수가 3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1을 뒤로 보내고 또 2를 뒤로 보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 3이라는 중요도를 가지는 문서가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얘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카운트가 2가 됐죠. 총 2개의 문서를 뽑았는데 이제 우리가 뽑은 그 문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그 M에 해당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덱스 M의 문서가 지금 두 번째로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걸 그대로 그냥 코드로 구현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받고요. 이제 매 케이스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n과 m을 입력을 받겠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뭐 n이 4고 그리고 뭐 m이 2고 그 다음 각각 데이터가 뭐 2143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큐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트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떠한 수의 리스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각각 튜플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enumeratate을 이용하게 되면은 enumeratate은 특정한 리스트를 각각 인덱스랑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인덱스를 튜플의 두 번째 원소로 설정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2,0 그리고 1,1 그리고 4,2 그리고 3,3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게 바로 다시 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튜플 형태로 묶어주게 되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뭐 가장 큰 값을 구하거나 혹은 정렬하거나 하는 값들이 정말 잘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현재
이 Q의 가장 앞쪽에 있는 원소를 확인을 해서 그 원소의 그 중요도가 현재 이 Q에서의 가장 큰 중요도와 동일하다면, 다시 말해서 현재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서가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뽑은 문서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M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 튜플의 두 번째 원소인 이 번호가 우리가 설정한 그 M과 동일하다면 현재까지 몇 번의 문서가 출력이 되었는지를 출력하면 되는 거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M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해당 문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설정한 가장 앞쪽에 있는 그 문서가 현재 전체 문서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서가 아니라면 이제 그 문서를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문서를 팝해서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론 지금 우리가 이용한 이 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리스트 형태를 따르는데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어펜드랑 팝 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큐처럼 이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장 앞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그 문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서가 현재 가중치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그 문서라면 이제 그 문서를 그냥 뽑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뽑은 문서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M 인덱스의 문서라면 이제 이렇게 정답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문서가 가장 앞쪽에 있는 문서가 가장 크지 않다면 이제 걔를 뽑아서 다시 뒤쪽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 Q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실제로 한번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이 코드를 제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드를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출을 해보시면 네,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구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튜플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Q 자료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Q를 막 공부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고 핵심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키로거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중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문제에선 요구되어 있지 않지만,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40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풀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2배에 해당하는 80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키보드 상에서 어떠한 문자 같은 걸 입력을 하고 이게 커서를 이동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전부 다 남아 있다면 이제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고 문자를 지우고 하는 연산들이 남아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진짜 키로거처럼 이러한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문제겠죠. 이제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커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담아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어떠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커서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매번 다 계산해가지고 그 커서에 맞게 문자를 재구성해서 출력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택 자료 구조를 2개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제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아이디어를 바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자의 크기가 최대 100만까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구현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형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해야지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고안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를 스택을 2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서를 2스택의 중간에다가 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택이 2개가 있고요. 이제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금 최상위 원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쪽 스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로 최상위 원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중간 지점을 커서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가 입력이 되면은 왼쪽 스택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넣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53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커서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은 75, 73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걸 바로 왼쪽 스택에다가 어떠한 원소를 넣는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삭제 현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삭제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그냥 원소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실제로 커서를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이 왼쪽 스택에서 오른쪽 스택으로 그냥 하나의 원소를 보내준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53 이런 식으로 커서를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왼쪽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원소가 7이 되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최상위 원소가 5가 되는 식으로 바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 커서의 이동 연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왼쪽 스택에서 오른쪽 스택으로 원소를 이동하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연산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 스택에서 왼쪽 스택으로 원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이대로 그냥 말 그대로 구현만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러한 문자를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차례대로 A, B, C를 이렇게 왼쪽에다가 넣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왼쪽 스택에서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까지 문자를 처리했을 때 바로 이렇게 왼쪽의 스택과 오른쪽 스택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D, 오른쪽 커서, E, 왼쪽 커서를 차례대로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D가 또 왼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스택을 왼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커서랑 오른쪽에 있는 커서를 각각 그냥 쭉 이어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예제 같은 경우는 A, D, F, C가 출력이 되겠죠. 이제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오른쪽 스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기 전에 스택을 뒤집어서 꺼내 주어야지 차례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향대로 그냥 A, D, F, C가 출력이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매 테스트 케이스마다 레프트 스택과 라이트 스택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지우기 연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레프트 스택에서 한 가지 지워주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레프트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때만 하나 그냥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735라고 입력을 했는데 커서가 지금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왼쪽 스택이 비어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고 비어있지 않을 때만 하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 이동하는 커서랑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커서 연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의 문자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레프트 스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extend 함수를 이용해서 레프트 스택에다가 라이트 스택의 원소 내용을 뒤집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이제 그것을 출력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인 키로그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문제를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다룬 3가지 문제가 전부 다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요. 한번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숙지해보시면서 계속 풀어보신다면 스택, 큐, 이 2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여기서 한번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